하이. 음, 지금 우리 강태성 박사도 들어오고 지금 반가우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에너지의학 책을 이게 몇 년도에 나왔죠? 이게 제임스 오슈만 박사님이 쓰신 지는 꽤 돼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역서가 나온 게 2020년이에요. 제가 그 무렵 샀거든요. 사고 괜히 샀다. 너무 어렵다. 가슴이 컥컥 막힌다. 그리고 어쩜 사파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까바냐. 가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동화책을 좋아하거든요. 사파가 아주 풍성한.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샀다. 난 이거 못 읽겠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저도 그러고 이러면서 이 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 근막 공부는 20년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림프는 2013년도에 RMCRI 라고 로키마운틴 캔서 리해빌리테이션 인스티튜트에 가서 그때 CDT 그리고 그 치료적 운동법으로 림프순환 운동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을 때 너무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것과 똑같아서 깜짝 놀래고 제가 웰빙밴드를 그때 많이 안 들고 갔거든요. 몇 개 가져간 거 가지고 같이 시연하고 같이 운동하고 대부분이 물리치료사였고요. 거기는 덴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그렐리라는 지역이었고요. 거기 덴버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섭외해서 그 CDT 코스로 림프 순환 운동을 강의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분은 그때 딱 한 번 오셨었대요. 그 이후에는 강사로도 오지 않으셨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온 우주가 도왔다고 믿어요. 음. 그걸 강의록으로 돌아오자마자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을 연 거예요. 이렇게 정식으로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부터 아주 짤막하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안 거라 2013년도에 선생님들 저도 서툴렀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음. 그걸 다듬고 가다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 에너지 의학은 어떻다고요? 가슴이 턱 막혔다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과학교육 생물 전공을 했잖아요. 과학교육과는요, 물리지학, 생물화학, 수학, 미적분까지 다시 배웠어요. 대학 들어가서. 그런 과인지 나는 모르고 갔어. 솔직히 말하면. 좀 생물을 깊이 있게 생명체를 연구하고 싶어서 갖고 너무 아프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병원 가면 꾀병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의대는 못 가겠더라고. 왜? 왜 못 갔을까요? 다 저보고 꾀병이라고 한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의 공부하는 거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대를 못 가는, 왜 불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봤자 해결 방법은 이들은 모를 텐데 내가 가서 뭐 할까? 그래서 어떻게 바닥부터 시작해보자? 생물부터 공부하려고 갔는데 과학교육과에서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쓸데없는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게 이 책 안에 제가 선생님들 페이지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 좋으냐면요. 제가 책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 페이지 어디쯤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페이지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은 에너지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기초를 이룬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없다면 공명, 레조넌스, 결맞음 현상이나 에너지 장, 이건 다 근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것과 같은 핵심적인 현상들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얼핏 보기에 불가해한 보완 대체 치료법들의 많은 결과들도 이 장에서 언급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리학 과목을 수강할 일이 없었던 대다수 치료사들과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제는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의 장과 이 장의 목표는 물리학의 기초적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맥스웰이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맥스웰. 네. 이분은 현대 물리학자인데요. 제임스 클럭 맥스웰은 진동하는 전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교대로 만들어낸다. 그렇게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카프라라는 분이 1975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물은 끊임없이 춤추고 진동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 리듬의 패턴은 분자와 원자, 핵의 구조로부터 결정된다. 자연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 양자역학, 양자의학, 이게 이제 대세가 될 거고요. 주식 사고 계시는 분들은 양자자 들어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빛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무시를 해왔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질문이랑 같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펼쳐 나갈 텐데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57페이지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음, 미세한 전자기전의 치료적 효과의 사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맥동하는, 펄싱하는 작은 에너지장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뼈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조골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증가시키는 치료에 있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반박하기 어렵다. 99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그리고 거의 5년 동안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어렵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될 때까지 해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부담스럽지 않게. 초창기 전기 치료에 뭐라고 나오냐? 갈바닌의 생물의 전기 쪽으로 연구를 했고요. 볼타 전지는 또 그런 거 없다. 막 주장을 했는데 볼타가 이겼었어요, 처음에. 어, 근데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목소리 큰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었던 것 뿐이었죠. 여기 갈바니의 발견이 의학에 적용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치유되지 않는 골절의 치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 막 쇼맨십들, 막 전기가 뭐 신체의 모든 결함을 치료할 수 있다. 막 과대 광고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결국엔 이분이 여기서는 아주 못된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진 플렉스너 보고서 뭐냐면 딱 의료적으로 이거는 기부 이거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조사 연구 보고를 하면서 이런 전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치료로 전기치료 이렇게 된 거는 어, 얼마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수술과 약물, 화학의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제약회사가 돈으로 밀어붙이게 됐고, 우리는 그런 걸 치료라고 그것만이 치료라고 생각을 했죠.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떻게 낳기 시작했죠? 그냥 분만대에서 째고, 뭐하고, 손 소독도 안 된 손으로. 예, 그러면서 많은 여성이 죽었어요. 분만대 위에서. 그런 내용도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정말 그런 역사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요. 보고 또 보니까 너무 예쁜 책이에요. 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담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제임스 오슈만, 이분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이분은 정말 기초생물학자인 거야. 진짜 연구자. 음. 그런데 이분이 어느 책에 등장하냐면 우리 근막의 대가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이 책을 또 편찬하시고 계장근 선생님이 이번에 입판이 된 거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게 근막 끝없는 여정이에요. 이게 보조 교재예요. 이번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에. 그 책에 제임스 오슈만이 한 꼭지를 쓰셨어요. 선생님, 앞으로는 이 에너지야, 공간이야, 이걸 모르고는 어느 누구도 치료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뭐냐면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흘러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왜? 우리의 세포들은 움직입니다. 특히 어떤 세포는 특히 움직이는 대식세포는 끝장나게 움직여줘야 돼요. 최전방에서 저랑 면역, 필립 데트머 책으로 2025년에 면역책 3개월 동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하면 그냥 툭 나오죠? 음. 그렇게 되시라고 공을 들이고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대식세포가 어떤 역할을 한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되죠? 내 몸에서 DNA에서 mRNA 전사되면서 만들어요. 포장을 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주요 일을 다 담당을 하거든요. 다 쓰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져야죠.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림프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응? 고기 먹으면 다 무슨 지방산? 긴사슬 지방산. 얘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이 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살아요. 공간이 있어야, 그리고 잘 스르륵 누가 근막이 스르륵 움직여질 수 있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율신경계가 유연해야 돼요. 교감 항진돼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감 항진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죠? 잽싸게 도망가거나 싸울 땐 필요합니다. 응? 그런데 그런 자극을 넘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미주신경성 실신. 그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그냥 꺼트려요. 우리 포유류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압축미주신경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뮤잉, 허밍하고 진동감으로 그리고 목, 가슴, 횡격막, 스트레치, 내쉬는 숨 이런 것들을 즐기고 우리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카메라 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미주신경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미소를 짓고 근데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억지로 짓지 마세요. 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뇌는요. 안정감을 느낄 때 기뻐하고요.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왜? 무조건 안전을 추구해요. 생명이 위협적일 때는 우리 뇌는요. 모든 게 셧다운돼요. 아무것도 못 받아들여요.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돼요. 옥시토신 요즘에 엄청 유행하죠? 옥시토신 막 코에다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옥시토신 분비는 공격성을 띱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연구 논문들을 여러 방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짚어서 이게 답인다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밀어붙여요. 누가? 돈 벌려고 하는 작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우리 고객이 똑똑해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환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들 도움 주려고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는 돈 버는 해로 저는 정했어요.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저의 목표는 부자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걸 할 거예요.
뭐부터 하라는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전략들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디비주얼하고요. 그 사람이 겪은 역사, 몸의 트라우마에 따라 어디에서 그래핑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중의학은요, 여기 책에도 소개돼 있어요. 중의학. 언제 발달됐어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때 공중 보건을 위해서 아예 지도를 만들고 그냥 거기다 침을 찌르게끔 외우는 방식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게 지금의 전 세계에 퍼진 중의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대로 찌르는 거예요. 맥을 짚어야죠. 그건 뭐죠? 그 사람이 혈액이 맥동하고 있는지 그 부위에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림프 흐름은요, 횡격막호의 장의 움직임, 그리고 혈관의 맥동, 내 몸 전체가 제대로 살아있을 때 림프는 제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 뭐라고 협박합니까? MLD 안 맞으면 붓는다. 운동하면 붓는다. 팔 쓰지 마라. 붕대 감고 운동해라. 제발 좀 그렇게 그루밍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방법은요, 각자에게 달려 있고요. 치료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치료실에서는 뭐라는 거죠? 교육을 해야 돼요. 왜 붓는지, 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왜?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선생이니까. 그건 꼭 치료실만은 아니에요. 피부관리실도 될 수 있고요. 필라테스 센터가 될 수 있고, 요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저는 병원만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 하얀 형광 불빛, 뭔가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종합병원 가면 어떻게 되죠? 인간 취급 못 당하잖아, 못 받잖아요. 요번에 응급실 갔다가 저희 엄마 발을 다쳤는데요. 꿰맸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요. 무릎이 다 망가지셨어요. 왜 그런지는 선생님들 알 거예요. 로드 트랜스퍼가 완전히 왜곡되면서 그 엄지발가락에 꿰맨 거 하나 때문에 무릎에 피가 고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걷지를 못하세요. 이걸 두려워하고 끔찍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 덕분에 로드 트랜스퍼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체중 부하, 발바닥을 전체를 잘 펼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제가 하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에도 뮤잉, 허밍, 진동감으로 내 몸통의 유연함으로 몸통 근막의 익스텐션, 근막 확장으로 말초의 협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야 돼요. 치료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물리치료 경력 30년 차 저주파, 고주파,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관리실 운영하는데 모시고 갔어요. 거금 15만 원 드렸어요. 2시간 동안 전신을 해주세요. 저 거금이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거금 15만 원을 냈어요. 끝나면 샤워도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2시간 반을 할애해 주세요. 지금 실비 못 받게 됐다고 징징거리는 물리치료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제발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래요. 고주파로 신부열 녹여줍니다. 콜라겐을 겔 상태를 졸 상태로. 저주파로 안 흐르고 안 통하는 불통인 콜라겐을 깨워줍니다.
그때 저는 뭘 계속 옆에서 주문을 했을까요? 해, 횡격막 스트레치, 부교감 신경 활성화, 미주 신경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집에 모시고 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어깨도 들어가고 너무 좋지요? 이거 15만 원이나 썼는데 이거 유지하고 싶으면 집에서 엄마 하셔야 돼요. 계속 어깨에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어깨뼈 움직임, 목 스트레치,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하셔야 돼요. 발바닥 뻗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금 15만 원 안 드릴 수 있어요. 수요일에 또 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가야지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목동 쪽에 요즘엔 몽골 사람들이 와서 입주 청소 같은 걸 한대요. 한 3, 400 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여기 와서 치료받고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인간이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너무 울컥하고요. 최고 원장님 유튜브 영상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보시기 바래요.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하실 정도로 정말 공을 들여주셨더라고요. 꼭 보시고 오늘 원장님께서 이끄시는 내용 정말 귀 쫑긋 열고 허락해 주시면 이거 영상을 전체 공유로 다 퍼뜨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거의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PPT로 오늘 강의해 주실 거거든요. 강의 듣고 선생님 네, 아니 다른 선생님들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태고 원장님 강의 끝나시면요. 20분 정도 질의응답 있을 건데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 해도 될까? 뭐 이런 거 망설이지 마시고요. 음, 뭐라도 질문 주시기 바래요. 한 분씩 꼭 질문 하나씩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찮게 나 같은 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알려나갈 거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막중하고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네요. 늦은 시간에, 저도 덕분에 퇴근 못하고 지금 병원 진료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저한테 지금 할당된 시간이 몇 분 정도, 50분요? 와, 그렇게 오래, 그럼 거의 12시까지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으네요.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음, 공유.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제 음성도 잘 들리시는 것 같고, 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의학과 이제 근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사실 에너지 의학 책을 번역을 하긴 했지만
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지점들을 다, 아, 설명해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그 지식적인 것, 좀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의 이제 중요한 지점들이 이제 에너지 의학인데요. 이 에너지 의학 얘기를 하다 보면,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슨, 또, 또 물리학 쪽의 물리학, 양자의학, 또 영성, 또 의식, 이런 차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잘 같이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너지 의학 책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기능의학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했고요. 어, 나중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꽤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제임스 오슈만이라는 이분이, 의사는 아닌데, 아, 이분이 이 책을 그 에너지 의학 책을 이제 두 권을 쓰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쉽지 않은 지점들은 사실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물리학, 뭐 양자 물리학이나 에너지 이 수준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제임스 오슈만의 그 에너지 의학 책을 먼저 번역이 됐던 김영설 선생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쪽에 그 관심이 많으신, 지금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드셨죠. 먼저 번역된 그 에너지의학 책과 또 놀라운 에너지의학의 세계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야가 있구나. 또 제가 의학을 배우면서, 의학은 사실 지금 현대의학은 어, 약물의학이거든요. 케미컬 메디슨이에요. 오로지 그 화학약품만 가지고 이제 그 물질로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의학이 이제 현대의학인데, 이 현대의학이 아닌 뭐 대체의학이나 다른 이제 뭐 한의학도 그렇고요. 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도 그렇고, 그런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의 의학에서 어,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가능할 수 있겠구나. 타당하구나 하는 거를 이 책을 보고 크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약 2판이 나왔을 때 번역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셈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은 꽤 잘 되어 있고요. 일부 아주 작은 오류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요. 왜 에너지 의학이냐? 어, 아인슈타인 다들 아시는 물리학자잖아요. 지금까지의 물리학에서 나온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공식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E는 mc 스퀘어, 어, E는 mc 제곱이라는 에너지 변환의 법칙에 관한 공식이거든요. 여기서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트를. 요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요 M은 이제 질량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모든 물질은 빛의 제곱에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다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이었잖아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히 핵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다 그냥 에너지로 다 변환시킨 거예요. 핵폭탄이라는 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이제 화학 변화를 통한 이제 폭탄보다 이 핵폭탄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다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에너지이다. 이거는 뭐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란 얘기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물리학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눈, 시각신경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감지하지 못한서 만들어진 그런 환영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에너지예요. 이것 하나로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의학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수준의 물질의 가장 작은 수준, 미세한 수준에서도 보면은요, 원자핵은 진동수가 10의 22승 헤르츠로 1초에 10의 22승번 원자핵은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10의 2승 10의 2승 22승번 상상하기도 어렵죠. 원자핵이라는 그 물질은 고정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끊임없이 원자 자체는 1초에 10의 15승번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근데 너무나 짧은 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라진 순간을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우리 신경은 우리 인체의 신경의 그 진동수는 1초에 10의 3승이에요. 1000번. 그러니까 요거보다 진동수가 빠른 것들은 우리 신경이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영사기는 그 스틸 컷을 1초에 24번 돌리잖아요. 그래서 멈춰져 있는 동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 옛날 형광등은, 어, 1초에 120번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깜빡거리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교류 전력 시스템이 주파수가 60Hz예요. 그러니까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 곱하기 2 하면 형광등은 1초에 120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각은 그걸 캐치를 못하죠.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 덩어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고정되어 있는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에너지적인 존재라는 거죠. 파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학에서 보는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확증된 에너지장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좀 추정되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에너지장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에너지장이 있어요. 이 확증된 에너지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자기장, 전기자기, 뭐, 레이저, 빛,
소리와 같은 그런 진동,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병원에서도 CT나 MRI나 초음파나 심전도 같은 그런 의료 진단 장비도 있고 치료기기도 모든 물리치료 기기, 뭐 핫팩도 그렇고 뭐 고주파 치료, 저주파 치료 이런 것들도 다 이 확증된 에너지, 에너지장을 이용한 치료죠.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적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에너지 의학에서 그것들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기죠, 기. 한의학에서 기, 경락 시스템, 그리고 또 뭐 오라, 차크라 시스템, 뭐 에테르라고도 하고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뭐 도샤, 프라나라고도 하고, 어, 이런 그래서 그런 침이나 뜸이나 뭐 기치료, 기공치료, 레이키 치료, 뭐 힐링 터치, 뭐 그런 온갖 뭐 핸즈온 세라피 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장은 이런 추정되는 에너지장, 퓨터티브 에너지 필드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장도 우리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근한 에너지장. 물론 막 그 맥스웰이 그 전기장, 자기장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 모르고 있던 차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맥스웰이 전자기장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런 에너지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장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인체의 전기장을 측정하는 게 이제 심전도죠. 심장에서 심장 박동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장을 측정하는 게 심전도고요. 또 전기장보다는 늦게 개발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자기장, 인체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계도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마그네토 카디오그램, 그 심전도, 심자도, 심장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심자도도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인체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는 다 전기와 자기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와 자기장은 항상 그 음양처럼, 음, 아버지, 어머니처럼, 남자, 여자처럼 항상 같이 가죠. 전기가 흐르는 곳엔 항상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모든 현상이, 생리적인 현상이 전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자기장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자도가 가장 세기가 세요. 심전도가 가장 센 것처럼 심자도도 가장 세기가 셉니다. 뇌자도도 이렇게 이런 세기로, 이런 테슬라 세기로 이제 측정이 되죠. 눈알 돌아갈 때, 안구자도, 안구자도는 눈알 돌아갈 때 발생이 되는 전자기 그거죠. 그럼 인체의 모든 장기에는 이런 정기적인 또 자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신경이죠. 이게 신경 축삭이에요. 신경세포체에서 정기적인 그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신경 임펄스가 신경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이런 뉴런 신경세포에서도 정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신경 신호가 되는 거죠. 세포, 세포도 여기가 세포 안쪽이에요. 여기가 세포 바깥쪽인데, 세포 안쪽이 세포막을 경계로 음극이죠, 음극.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 안쪽이 음극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극되어 있다고 하죠, 분극. 음. 근데 죽은 세포는요, 분극이 안 돼요. 세포막 사이로 안과 밖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죽어요. 모든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려면 분급되어 있어야 돼요. 음, 고대 그 힌두 베다 과학, 베단타 경전에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의 몸이 5개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 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피지컬 바디예요. 물리적인 신체. 근데 이제 의학에서는 요것만 보죠. 나란 존재가 요 물리적 신체, 요것만 있는 걸로 보죠. 그런데 이 물리적 신체 보다 상위의 바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프라나 마야 코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에너지 바디예요. 활력체, 바이털 바디. 생명 현상이, 이 물리적 바디, 몸이라는 신체가 그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이 에너지 바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이 에너지 바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이털 바디, 에너지 바디를 감지를 하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 의학의 차원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바이털 바디 말고도 이제 그 상위에 마인드, 우리 마음,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 멘털 바디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상위에 바디가 이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수프로 멘털 인털렉트, 초정신 지성체. 그것보다 더 상위의 바디는 신과 합일된 어떤 블리스 바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의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요 마음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상위 차원의 영적 차원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의학은 더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차원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 약물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양리학적인 관점은 뭐냐면요. 그 약물이라는 구조랑 똑같은 그런 수용체, 세포의 수용체, 요게 열쇠잖아. 열쇠가 약물이라고 치면은요. 이 약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세포에 있는 그 약물 수용체는 또 그것과 꼭 맞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구조가 꼭 맞아 떨어져야지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약물이 효과를 낸다라고 보는 게 이게 열쇠 자물쇠 모델인데요. 약물 작용의 모델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약물이. 약물이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고요. 어, 에너지적으로 작용을 해요. 약물이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적 파동과 세포의 수용체, 그 약물 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동에 의해서 서로 공명 현상에 의해서 이끌려서 만들어진 그 작용 반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굳이 약물이 수용체랑 꼭 만날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진동을 해도 소리 급소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소리 급소의 파동과 이 주파수가 맞으면 이게 공명되듯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꼭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어떤 그 에너지가 전파가 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뭐 핸즈온 세라피를 할 때 손을 피부에 대고 있지만 그 손에서 나오는 파동이 피부 안쪽에 몸속에 심장이나 아니면 내부의 뭐 간이나 장이나 그런 데까지 그 파동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원격 치유, 원격 치유도 가능하죠. 실제로 이런 이제 그 핸즈온 세라피나 이제 기 치료 혹은 레이키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하는 사람의 손에서 그 생체 자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진짜 그 어떤 에너지장이 검출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특히 이런 치료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에너지장이 특정 주파수에 여기서는 이제 8에서 10Hz에 해당하는 특정 파동이 검출이 되더라 하는 거죠. 어,
이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검출이 안 되고, 이런 치료를 이제 할 때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의학을 이렇게 인체에 적용해 볼 때, 근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막이 이 에너지가 펼쳐지는 신체의 장이기 때문인데, 앞서서 여기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막이 에너지 의학을 표현하는데 아주 근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근막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래서 인체의 매트릭스로서, 매트릭스, 바탕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쫙 깔려 있고 인체 전체를 다 연결해주는 그런 조직, 매트릭스로서 그 근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그 의학의 해부학은 근막을 참 모르죠. 근막에는 관심이 없어요. 해부학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해부학 이제 카데바 시신 해부학을 하면은요. 그 내부의 장기를 보기 위해서 근막을 먼저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장기가 근막인데, 해부학에서는 이제 의대생들이 배우는 해부학에서는 이런 장기 중심으로 배우죠. 근육이 보이고 또 내부에 이런 장기들이 보이죠. 더, 더 해부에서 들어가면 이제 혈관도 보이고, 여기서 파랗게 보이는 건 정맥이고요. 빨갛게 보이는 건 동맥이고, 또 노랗게 그려진 것은 이제 신경이에요. 요거는 동맥과 정맥만 따로 이제 그린 거고요. 이거는 신경만 따로 이제 그린 거죠. 여기까지는 해부학이에요. 그레이 아나토미. 이 의사들이 배우는 그런 인체 해부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른 해부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체에는 이런 피부를 경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피부 너머로 뭔가 에너지장, 계란같이 구체 모양으로 어떤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다 당연히 전기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전기장,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당연히 되어 있죠.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외에도 그런 전기장, 자기장 말고도 다른 에너지장, 추정의 에너지장, 퓨터티브 에너지 필드가 기나 오라, 차크라와 같은 그런 에너지장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해부학을 우리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도 이제 차크라 7개의 차크라들이 표현되어 있고 물리적인 신체의 경계는 거의 이제 허물어져 있죠. 자석 주위에 형성이 된 자기장과 같은 그런 에너지장이 몸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 이 에너지장은 경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에너지장은 모든 곳에 다 편재하거든요. 그 세기가 점점 멀어질수록 약해져서 그렇지, 내 몸이 방사하는 에너지장은 안드로메다까지 다 뻗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에너지장은 타인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만나서 서로 공명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에너지장을 표현해주는 인체 장기가 뭐가 있을까요? 혈관망, 신경망, 림프 시스템, 그런 것보다 더 근접하게 에너지장을 표현하는 인체의 장기나 조직이 뭐가 있을까요? 근막밖에 없어요. 근막밖에 없어요. 근막은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면서 요건 세포거든요. 세포의 모식도인데 세포 안쪽에 핵 안쪽에 유전자 DNA까지 다 단백질, 필라멘트 이런 걸로 근막의 조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가장 겉에서부터
가장 밀시적인 세포 안쪽, 핵 안쪽에 유전자 DNA까지 다 근막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바탕질이에요. 우리 뭐 인체는 이런 객체부터 뭐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 소기관, 분자, 원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 이런 그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장기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합 조직인데요.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이라는 것이 어, 세포와 세포를 다 결합해주고 근육과 근육을 또 결합해주고 장기와 장기를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 되죠. 그 결합 조직에는 조직학적으로 성긴 결합 조직과 치밀 결합 조직이 있는데요. 어, 치밀 결합 조직은 그 단단한 힘줄, 인대와 같은 그런 게 치밀 결합 조직이고, 성긴 결합 조직은 부드럽고 좀 뭐 끈적끈적하고 젤 타입, 네,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이 그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막이 이런 성긴 결합 조직이라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제 재미나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펼쳐봤지만은요, 이 뼈는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 뼈는 근육이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근육 자체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은 근막이 없으면 근막이 인체의 몇백 개의 근육 단위들을 다 근막이 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스파이더맨처럼 그리고 고양이 움직이는 거 아주 높은 담장 위도 아주 유연하게 걸어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그런 아주 유연하고 전체성이 구현된 통합된 근육 움직임을 하려면요 전체 근육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전체 근육들을 다 연결시켜 주는 것은 근막밖에 없어요. 이, 여기 약간 성긴 결합 조직, 근막의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근막은 그 내부 장기, 뱃속 안으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막. 이 귤을, 오렌지를 믹서기로 갈아버리면은요, 이 믹서기로 간다는 얘기는, 요 방울방울 알맹이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그 막을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귤의 오렌지의 근막을 다 갈아버리면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액체가 돼버리잖아요. 이 오렌지의 모양은 사라져버리죠. 마찬가지로 근막이 없으면 이 근육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근육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근막은 사실 이 근막의 뜻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서 근막이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근육을 해부해 봤더니 바로 근육 겉에 싸고 있는 막이 보였기 때문에 근막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사실은 근육만 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모든 내부 장기도 다 싸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유연하고 멋진 동작을 해낼 수 있으려면은요, 개별적인 근육들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막이 전체 근육을 하나로 전체성으로 모아주어야만 이런 멋진 동작들, 또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그런 고도의 그 퍼포먼스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근육만 보더라도요, 이 근육 다발인데 근육 다발을 가장 바깥에 싸고 있는 게 이제 근외막이고요. 근외막이 속속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근내막이 되고 또 근내막은 또 속속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근초가 되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근원 섬유까지 파샤 성분이 다 싸고 있어요.
겉에서부터 속 안쪽까지 다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가죽에도 근막이 싸고 있고, 복막. 수술할 때 이제 백가죽을 열고 들어가면, 이 배 안쪽에 복막이 있어요. 복막이 있어서 내부에 장을 싸고 있는 복막이, 두 겹의 복막이 있고요. 심장도 두 겹의 심막이 싸고 있고, 요 폐도 두 겹의 흉막이 싸고 있고요. 뇌도요, 세 겹의, 뇌는 이제 세 겹의 막이 있어요. 경질막, 뭐 거미막, 연질막 해가지고 그 막이 다 싸고 있죠. 모든 장기가 다 싸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 세포까지, 세포 안쪽의 핵까지. 이게 세포예요, 세포. 과거에 세포 모델은 물풍선 같은 거라는 게 이제 과거의 세포 모델이었거든요. 요 세포 막 안쪽에 물이 가득 차 있고 풍선처럼요, 물풍선처럼 그 안에 뭐 핵이나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세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포막 안쪽에 물 안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요. 요런 그 미세 필라멘트들이 단백질 필라멘트죠. 그런 것들이 그 건축물 만들 때 그 뼈대, 비계처럼요. 세포의 골격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 골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미세 필라멘트들은 세포 주변에 바깥에 있는 요 근막층, 세포 외 기질,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 세포의 기질이 사실 근막층이거든요. 근막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 필라멘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 근막이라는 것은 어, 생체의 매트릭스, 그냥 단순히 장기를 싸고 있는 보자기 차원이 아니라요. 모든 장기, 또 모든 세포가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지와 같은, 촉촉히 젖은 비옥한 대지와 같은 그런 생체 매트릭스로서 근막을 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근막의 결합 조직과 세포 골격은 하나로 전체성으로 일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연결된 전체성의 연속체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 전달 시스템의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정보 전달 처리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인체의 정보 전달 시스템은 뭐가 있죠? 신경계,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근막층은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거치지 않고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즉각적인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냥 근막 시스템 그 자체에서 에너지적인 파동, 에너지장의 속도는, 에너지장의 그 전달 속도가 어떻게 되죠? 빛의 속도랑 같아요. 1초에 10에, 뭐죠? 1초에 10에 30만 킬로미터인가? 빛의 속도와 똑같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게 바로 근막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죠. 이게 신경계 이외에 신경계가 아닌 고속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체에는요, 신경계의 작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반응들, 감각과 또 운동, 그런 반응들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그 신경생리학자들이 그 신경과 뭐 뇌를 분석을 해봐도 연구를 해봐도요, 많은 현상들이 그 신경의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는 그 속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빠른 정보 전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게 파샤의 그 기능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압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라이터 불 켤 때 그 압력을 딱 하고 가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압전 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반도체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반도체에는 압력을 이렇게 가하면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 원리에 의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진 건데, 파시아의 근막의 결합 조직은 반도체와 같은 그런 압전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누르거나,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한의학에서 침을 꽂아서 근막에 압력을 가하면은요, 거기서 전기가 발생해요. 전자기적인 그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근막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저기 경락 시스템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기경락 시스템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경락 시스템은, 저는 이제 한의사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 에너지 시스템이거든요. 물리적인,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여튼 기경락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인체 조직, 장기는 무엇일까? 근막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뭐, 한의사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한의학계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경락이 어디에 있을까? 한의학계에서는 자꾸 물리적인 구조물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찾고 있냐면요. 근막에서 찾고 있어요. 그, 북한의 김봉환 박사님이 경락 시스템을 찾았다, 물리적인 구조를 찾았다고 해서 그걸 봉한관이라고 이제 칭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생리학,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정확히 이제 다시 증명해내지 못해서 봉한관 이론은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서는 그 봉황관을 물리적인 구조물로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근막을 엄청 뒤지고 있어요. 근막을 뒤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막에서 그 물리적인 구조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근막이 그거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침을 놓는 자리는 근막에, 근막에 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많은 바디워크, 뭐 롤핑, 폴레리티 요법, 뭐 힐링 터치, 세라피틱 터치, 레이키 이런 예를 들면 기치료 같이 보이는 것들, 어, 엄마의 약손 치료, 예수님이 했던 안수 치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다 에너지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에너지장을, 인체 에너지장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고, 그 에너지장에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근막이거든요. 그 근막에 접촉함으로써 그 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장이 전달이 되고, 치유 효과를 낸다라고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막 연구자들 사이에서. 맨발 걷기, 어싱과 근막의 관련성을 보면은요, 우리 지구상의 동물, 식물 중에 땅과 접지 안 하고 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죠. 모든 식물은 다 뿌리를 땅에 받고 있고요. 모든 동물은 다 맨발로 땅과 접촉하고 있죠.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쉴 때는 땅에 내려오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신발을 신고 침대 또 높은 고층 빌딩에 살면서 인간만이 그 땅과 접지를 안 하고 있어요. 땅은 음전하에 무한한 보고거든요. 무한한 보고예요. 어,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어서 땅과 절연되어 있으면은요, 인체의 에너지장이 플러스가 돼요. 350볼트 정도 플러스가 돼요. 어, 그래서 찌뿌두둥해지죠. 찌뿌두둥해지죠. 몸의 느낌이. 근데 접지를 하는 순간 땅에 무한한 음전하가 몸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땅과 똑같이 그라운딩 되어 버려요. 전, 전위 차이가 제로가 돼 버려요. 그 음전하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그 음전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근막으로 충전이 돼요. 근막으로 스며들어와요. 이 근막에 어, 근막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단백질인데요. 이 콜라겐 단백질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은 정기적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H2O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콜라겐 단백질 주변으로 하이드레이션이 돼요. 하이드레이션이 되면 그 하이드레이션 된 물에 전자가 잘 충전이 될 수가 있죠. 또 근막의 주요 그 단백질 중에 이제 케라틴, 뭐 콘드로이친 이런 단백질들이 또 그 전자를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신발 신고 다니는 그래서 땅과 접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근막에는요, 이 전자가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플러스가 돼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면 분명히 그건 눈에 어, 확실히 보이죠. 그 전자가 결핍된 어, 근막이 되는 거죠. 근데 접지를 하면 맨발 걷기, 땅 밟기를 하면은요, 그 순간 바로 전자가 만땅 충전이 되는 그런 근막이 되어버리죠. 근막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근막은 이렇게 그 어떤 정보 전달 시스템이나 아니면 고도의 퍼포먼스, 운동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근막이 아주 또 재미난 측면이 있는데 감각기관으로서의 근막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테로셉션이라는 얘기를 좀 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테로셉션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테로셉션 얘기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학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게 아, 우리가 인체에서 하는 감각의 질들이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같은 오감도 있지만 인테로셉션이라고 해서 내장 감각, 우리 내장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혈관은 혈압을 감지를 하죠. 우리 뇌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위에서는 위산 분비해야지, 소화효소 분비해야지 하는 거를 신호를 다 줘요. 음식이 들어왔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오감 말고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요, 익스테로셉션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이제 오감이죠. 근데 오감 말고도 그것보다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많을지도 모르는데 그 훨씬 더 많은 감각의 정보량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적 감각이에요. 인테로셉션이에요.
인터셉션. 그래서 그거를 뭐 내적 감각이라고도 하고요. 내면의 감각, 뭐 육감, 식스센스죠. 오감이 아닌 여섯 번째 감각, 육감. 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여기서 어, 이 내수용 감각은 실제로 그 감각 신경의 경로가 있어요. 그 감각 기관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요. 파샤. 내수용 감각의 감각 기관은요. 근막에 80% 이상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막에서 내수용 감각을, 인터셉션 감각을 감지를 해서 그게 척수를 따라서 이제 뇌까지 올라가는데, 뇌에 되뇌섬이라고 하는 이 인터셉션의 신경 중추가 있어요. 되뇌섬이 있어서 이 되뇌섬 인슐라에서 그 내적 감각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운동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 되뇌섬 주변에는요, 변연계, 뇌의 되뇌피질 안쪽에 변연계, 감정과 기억과 혹은 잠재의식, 무의식을 담당하는 그 변연계와 가까이 있어서 이 되뇌섬은요, 그 변연계, 잠재의식과 또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이 인테로셉션의 특이한 효과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특이한 효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카르트 톨레라는 이제 그 미국의 깨우친 이제 성자라고 불리는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그런 책도 냈었는데요. 이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는 그 명상법이 뭐냐면요. 인테로셉션 하게 만들어요. 관심의 초점을 이 생각에, 마음의 생각, 복잡 다단한 그런 생각에서 떼어내서 몸의 느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물리적 신체에 존재하는, 느껴지는 그 느낌을 거기에 관심을 두어라.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곧바로 느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현존의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인테로셉션, 내적 감각,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하잖아요. 그 내적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적 감각은 물리적 신체 중에 파샤, 근막에서 인테로셉션 감각이라는 그걸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테로셉션 내적 감각은 물질 바디를 통해서 감지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 바디가 아닌 에너지 바디와 우리의 마음, 의식 혹은 영적 차원으로까지 연결시켜주는 내면을 향한 문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인테로셉션이거든요. 근데 그 인테로셉션이 근막에서 벌어진다. 근막에서 벌어진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여튼 그 인테로셉션, 그 감각신경 말단, 그 무수신경이라고 하는데, 무수신경, 그 말단의, 그 무수신경의 80% 이상이 그 근막에 존재하고, 어, 그래서 그 근막에서에서 감지하는 그 감각 정보들이 되뇌섬, 인슐라에까지 들어가서, 어떤 이제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런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은요. 도수 치료할 때 이렇게 매뉴얼 세라피를 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마사지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근육을 마사지 한다기보다는 근막을 마사지 해주는 거죠. 어, 근막을 마사지 해주면은요. 그 근막에서의 그 내수용 감각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되뇌섬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되뇌섬에서는 그 올라온 정보를 해석을 해서 운동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부위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류량이 증가를 하면 매트릭스 하이드레이션, 근막에
수분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부드러워지고 또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이제 물리적인 도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와 함께 거의 항상 정서적인 반응까지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완되죠. 편안해지죠. 도수치료 받고 마사지를 받으면 이완되고 그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어, 그리고 단순히 그 물리적인 접촉의 촉각, 압력, 감각 말고도 이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 흐른다던가 아니면 뭔가 뭉글뭉글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전율이 흐른다거나 하는 그런 오감이 아닌 촉각이 아닌 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감각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프랙티셔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감정적인 분출 막 울고불고 또 옛날에 억압되어 있던 그런 트라우마 기억들이 막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차원, 잠재의식의 차원도 건드려지게 되거든요. 근막을 건드렸더니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바로 근막의 인테로셉션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요가나 태극권 또 뭐 최근에 나오는 뭐 그 펠덴크라이시스 요법이나 이런 그 동작 치료에서는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프랙티셔너가 관절의 뭐 그 유연성을 해주고 그 늘려주거나 그 어떤 특정 동작을 이렇게 취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인테로셉션 하게 만들거든요. 환자 스스로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혹은 어떤 부위를 만졌을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게 만들어요. 수동적으로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동작 치료법에서도 인테로셉션이라는 그런 내적 감각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근막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가나 뭐 태극권을 할 때도 그렇고 어, 명상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해요? 요가 자세 이렇게 취할 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몸의 느낌을 느끼고 있거든요. 몸의 내적인 느낌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로셉션을 그냥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의 에너지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 현상이 일어나요. 이완 반응이 일어나요. 교감신경계가 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면역력도 증가가 되고 이거는 스맥 찾는 것, 스맥 찾기 이거를 관념 운동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뭐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관념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적인 감각, 어, 지하의 그 물의 흐름, 수맥의 흐름, 물이 흐르면은요, 거기에 전자기장이 형성이 당연히 되거든요. 전자기장이 당연히 형성이 돼요. 그 전자기장을 요 막대나 엘로드 같은 걸로 전자기장을 그 받아서, 이게 안테나 같은 거죠. 안테나를 받아서 그게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죠. 그 에너지장을 우리 몸의 근막에서 전달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그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엘로드가 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운동성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막은 어떤 내수용 감각 기관이야. 근막은 그냥 단순한 보재기가 아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감각 기관이다. 어떤 감각?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
내면의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어, 감각 기관이다. 펜들럼 치료, 펜들럼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근막에서 어떤 에너지적인 현상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근육 테스트, 머슬 테스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우리 인체는 에너지 바디,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볼 수 있는, 에너지 바디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이제 제3의 눈이 트인 분들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몸은 이런 오라라고 하는 인체 에너지장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인체의 장기, 조직은 사실 근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막은 신체를 우리 차크라 오라 시스템, 다시 말하면 에너지 바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물이자 에너지 바디의 표현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막은 물질 바디이지만 에너지 차원, 의식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치료에서도 다 이 근막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근막과 인테로셉션이 다 관여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치료법들에 사실은 근막이 다 관여를 하고 있다, 그 매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슬라이드 내리고 질문 많이 받아주세요. 선생님들, 너무 쉬웠죠? 제 강의 듣던 사람들은 지금,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지금. 막 알아듣는, 막 끄덕임이 막 보이는데, 어, 지금 신났어, 완전 다들. 이 얘기를 여태까지 제가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근막 슬라이딩 존에 감각 수용체가 있고, 그래서 뭐 표층근막에는 러피니엔딩, 파치니아코프스, 심층근막에는 금방추라를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인테로셉션 같은 경우에는 내장기 쪽에서 올라가는 건 감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 그냥 피부 쪽에서는 우리가 시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쵸? 인테로셉션이 바로 다이렉트로 섬유업으로 가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딱 요 정도를 환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고객에게 전달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화되어 계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 이걸 계속 무한반복 하시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눈높이를 참 잘 맞춰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딱 요만큼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환자분들도 뭐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게 마음을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면서 반성하면서 봤어요. 반성하면서.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3개월 동안 제가 무한 반복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산전산 운동 전문가 과정 하신 분들은 칼라스테코의 근막 시스템의 기능 해부학으로 정말 근막을 눈으로 다 봤죠. 그쵸? 우리 요즘엔 그 실시간으로 초음파로 이렇게 실시간 근막 살아있는 생체의 근막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영상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정말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콜라겐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고 수분을 통해서 양성자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근막은 에너지 장이다. 그리고 아까 봉안 시스템 그건 아직까지도 지금 그걸 믿고 그걸 계속 연구하고 그걸 그래서 뭐 프리모 시스템 뭐 이렇게 또 영어로 또 바꿔놓고 막 이러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애들도 사실은 눈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입자설과 파동설
그쵸? 부대쳤을 때 입자화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기본적인 물리학 그 추세를, 그 양자역학 생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걸 좀 이해를 한다면 정말 애만고생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선생님들은 대환장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요, 선생님.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맥을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대로 짚어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문 주세요. 질문만이 살 길이다. 우리 강태성 박사님은 계속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한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시고.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그 음, 음. 코멘트? 아니, 강의 들으신 느낌? 느낌이 중요한 거야, 네네. 느낌이. 그쵸? 그냥 입력만 되면 이거는 우리 뇌를 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입력됐으면, 예. 어, 저는 그냥 그 책만 보고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떠한지가 사실은 아, 저는 더 맞아, 궁금하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쵸? 이걸 같이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정답도 없고요. 질의응답도 아니야, 진짜.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예. 이미연 선생님이 아, 네. 네, 네, 네. 질문-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막이 이제 닿았을 때 뭐 눈물이 난다거나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 근막 자체가 움직임도 약간 일어나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확신이 더 들어서 빠른 움직임은 아니었고 굉장히 천천히 이제 제가 처음에 일어났던 움직임이 목이었고, 그냥 목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허리였구나. 허리가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목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팔꿈치 엘보가 아팠을 때는 결국 걔네들이 일어났던 거는 몸이 완전히 이완됐을 때 일어났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팔꿈치가 돌아간다던가, 그다음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어, 조금씩 커졌는데 그 커지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재울 때 옆에서 이렇게 재우고 있으면 그냥 저는 누워 있으니까 아무도 제가 힘든지 모르는데 근데 이 밑에서부터 이 복부까지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그 느낌, 네, 얘가 목을 타고 이렇게 가는 느낌, 그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누워서 이완이 되면 아주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움직임이 마치 누가 봤을 때는 행위 예술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니까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움직임이 무섭고 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도 뭐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들이 저도 막 여러 강의들을 들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5가지 코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또 막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내 움직임이 저는 항상 모든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자가치유 능력이 사실 이 근막적인 거였나? 그러면 이 근막의 움직임으로 자가치유가 되고, 그 근막은 움직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명상을 하는 도중에, 그 명상을 하면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몸을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생각하면 이 흉요추 근막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몸을 쭉 숙였다가 뒤에서부터 근막이 잡아당기듯이 샥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런 움직임이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때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흉노추 근막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움직임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게 하지 않나 네, 그런 게 궁금해서.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네, 움직임들, 그런, 네, 혹은 또 움직임의 느낌들, 그게 근막이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에너지적인 그 움직임의 느낌인가? 어, 네, 그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 그거를 요가 선생님은 프라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설명하시고. 네, 네. 여튼, 근막이라는 것은 그런 에너지 바디 혹은 기, 프라나를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움직임의 근원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바디, 에너지 바디의 움직임이죠. 그게 근막으로 그, 조금만 과학적으로 말씀을 좀 이게, 나눴으면 네, 싶은데, 저는 사실은 근막이라는 것은, 그냥 로버트 슐라 박사님의 연구, 예, 전 세계적으로 근막 연구하신 분들의 말씀을 그냥 전할게요. 자율신경계가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다. 어, 그 한마디로 그냥 이해하시면은, 그냥 이게 막 이해 못하는, 무슨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 자율신경계가 많이 분포가 돼 있을까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근막에. 혈액을 분배시키는데 우리는 자율신경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가장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살아야, 빙해야 웰빙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교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혈관을 수축해주거나 어느 쪽에는 혈액을 많이 공급해주게 하거나 이걸 즉각적으로 안 하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빨리 또 교감이 풀어지고 휴식과 이완, 회복을 돕게끔 뭔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상태로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 내장기부터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사실은 골반 기저입니다. 애 떨어질 뻔했네. 아이고 깜짝이야. 바로 닿아 있는 내장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갑옷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장기가 자동 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게 아니죠. 팔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 몸통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으면 이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한 암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대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암 덕분에 나를 찾은 거죠. 내 몸통을. 그러면 내 몸은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더 활기차고 살맛나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그 생각을 요즘에는 더더욱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어려운 시간 만든 거니까 또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란 선생님, 이 늦은 밤까지, 마이크 켜고, 우리 강태성 박사님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음,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강태 선생님. 네. 들리시죠? 네. 네. 저도 지금 현장에서 AK 응용무신경학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냥
제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솔직히 저도 애매모호해요. 논문을 찾아봐도 아직도 ING고 아직 많이 밝혀진 것도 없고 특히 에너지 파트에서 저도 그쪽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너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근막적인 접근인지 그 패스웨이에 대한 피부 수용체에 대한 패스웨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뇌과학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지 페인 사이언스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입장에서는 그 뇌 위협 수준을 떨구는 정도로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 추후에 요 교육이 계속 이렇게 좀 임성현 교수님 덕분에 더 많이 알게 됐는데, 근막이라는 그 곳에 한번 제가 토마스 마이어를 처음 그 책을 접하고 나서 신세계에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필드에서 이게 과연 그러다가 그 경락에 빠졌을 때는 아 정말 이 매치업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라도 한번 느꼈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에너지 파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근데 결국에 근막으로 연결되는 이런 좀 통합이 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토마스 마이어가 네. 근막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네. 종적인 그래서 연결만 일부만 우리한테 전달했을 뿐이지, 아나토미 트레인 사판을 보시면 이게 좀 이렇게 반성적으로 글을 새로 쓰셨어요. 그 부분 한번 네네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아,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태 네. 선생님께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뉴로 트레이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유지가 네네네. 되나요? 계속 반복이,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건 근막에 의한 뭔가 치료건 같지 않은 반복을 통한 본인이 그냥 의식의 무의식화가 되게끔 하는 그 반복 훈련이 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한 번 그냥 해주기식, 보여주기식,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아쉬움이 그, 컸거든요.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고요. 그렇죠. 바이오메카닉이 없는 뉴로트레이닝은 말도 안 되고요. 음, 뉴로트레이닝은 마케팅 용어입니다. 미국의 맞아요. 에리코 박사가 정말 잘 만들었고, 물론 그 논문 기반이고, 그 아나토미 논문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바이오메카닉 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모터 컨트롤이 좀 더 가깝고요. 자동화 시스템까지 되려면 반복 학습이 계속 있어야 그 뉴로 트레이닝이 양념처럼 쳐줘야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거라고 저도 현장에서 맞아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시각 전정기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오메카닉이 먼저고 그 후에 시각 전정은 양념 수준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K는 원래 의학적으로만 교육이 풀리지 않나요? 아무나 배울 저는 수 있는 그걸 건가요? 네, 응용고 신경학회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저도 의료인은 아니니까, 그거를 존 T라는 또 선생님이 좀 만든 건데, 터치포 헬스라고 해서 살림 음, 손길로 우리나라에 풀렸어요. 네. 그걸 통해서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통해서 배웠죠. 그, 음, 한 번 더 배우고, 이쪽 거 배우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저는 어플라이 키네졸로지를 정통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저 나름의 또 그러니까 응용 운동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음, 쪽으로 그걸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 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외운 대로 그대로 로봇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하고 반복하고 깨지고 틀리지 않았나? 내가 맞나? 확인해 가면서 계속 과학하는 삶 살게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태고 원장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너무 잘 열어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PPT로 만든다는 건요. 음, 굉장한 용기예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엄청 공격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거 전체 공개로 해도 되나요? 거의 반협박식으로 한다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괜찮아요, 진짜? 뭐 자료들이 제가 다 창작한 건 아니니까 발췌한 내용들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접지 이론을 많이 강조하세요. 제임스 오시만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유행하잖아요. 하지만 암 환자들이 맨발로 이렇게 걷는 건 저는 정말 비추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생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진희김 선생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들리시나요? 들려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도 몇몇, 김영수 선생님, 하이.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작년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국내선 최초로 이제 비뇨기과 교수님께서 골반 건강 클리닉을 만드셔서 2년 동안 작년 11월까지 일을 하고 교수님이 나오시면서 지금 어제 개원을 해서 이제 개원 준비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 난치성 골반 통증 환자들, 그다음에 난치성 간질성 방광 뭐 통증, 그래서 이제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제 저기 박사님 교육해주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근막이 영성, 에너지, 의식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해요. 사실 제 주변에는 바디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저는 호주 베이스니까 호주에서는 이제 힐러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을 힐러라고 해서 차크라도 다 이제 읽으시고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차크라가 두드러지고 이런 것들도 읽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현장에서 그분들처럼 할 수 없는 거라서 내용들이 좋은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하지만 알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상원 선생님이 저한테 계몽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로버트 슐라이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 2월에 이제 파도바 대학교 가서 칼라스 테코 플러스 그다음에 안토니오 세코, 로버트 슐라이프 그래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윈터스쿨에서 파도바 대학교에서 윈터스쿨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의 주 내용도 핵심 포인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성에 대한 걸 강조를 하셨고요.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에 대한 거 이야기하셔서 횡격막 호흡, 이제 플러스 그래서 신미주신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벤트럴 베거스 너브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목적인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이대 병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와서 병원 세팅하는 데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그래도 좀 맞게 가고 있구나. 이게 조금 더 바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샵도 홍보해 주세요. 1월 31일. 1월 31일 날, 정말, 국내에서는 최초일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하긴 했는데 올해는 치료사가 3명이나 투입돼서 비뇨기학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물리치료사가 3명, 그래서 한 분은 호주 치료사 선생님 제가 섭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최명원 선생님, 안녕통증 최명원 선생님은 물리치료사이지만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셔가지고 통증에 관한 특히 이제 여성 골반 통증에 관한 주제로 비뇨기학과 교수님들하고 저희 치료사, 그다음에 심리학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이대 서울병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참가비 2만 원이고요. 2만 원이고 네. 도시락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31일 토요일 네.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같이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그 교수님 환자들은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케어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심리하고 운동치료사까지 다 해서 저희가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윤하나 교수님의 그 큰 그림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치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센터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저희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분 치료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하세요. 그런데도 안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병원이나 센터가 조금 더 그 지역사회에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한번 어떤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시면은 여성 골반 통증에 관련된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디테일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치료사 아니어도 워크숍에 참여할 수 다, 있어요? 예, 다 오실 수 예, 있어요. 다 오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 영어로 진행될 거예요, 아마. 저기 예. 동시통역, 할 동시통역 거야, 이제는? 네, 동시통역 지난번에 통역도 안 있어서, 해주더라고. 예, 내가 그래서 짜증나서 핑퐁을, 그냥 한국말로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질문하는데 영어로 하면서 서로 대환장잔치, 서로 영어 못하면서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고 해서 그냥 한국어로 질문했어. 제가 좀 승질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 나눌 거는, 지금 하태구 원장님은 포근한맘 요양병원 병원장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병원에 저렇게 계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목요일마다 제가 재능 기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재능 기부를 가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원장님 병원이기 때문에 가면 환자분들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2시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 한 7분 오세요. 그 원장님께 제가 허락을 구했어요. 매번 한 명 정도씩,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분 생각을 하고 제가 허락을 구한 거였는데, 한 분 정도씩 오셔서 참관하는 거 괜찮죠, 원장님? 여기 계신 선생님, 요번에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요번 주 일요일부터 우리 대면 실습 시작이거든요. 음, 포근한맘 요양병원 그 치료실, 운동하는 그 공간, 7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대면 실습 진행이 되는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매주 목요일에 환자분들 만나는데요. 정말 다양하고요. 매 시간 갈 때마다 정말 이거는, 와, 내가 정말 나는 천당 갈 거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당이야. 이 느낌을 받아요. 물론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싸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소리부터 먼저지. 우리 엄마 생각나서. 이게 정이 없으면 그냥 아니, 그러려면 내가 여기 뭐하러 오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 말씀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암 환자세요. 교통사고로 피부를 이식을 하셨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고 이식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무릎을 못 구부릴 거라고 말을 해버렸대요. 그러려면 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요? 그냥 붙여버리지? 이분은 그것만 믿고 무릎을 안 구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의 데그라데이션, 콜라겐의 턴오버 레이시 300에서 500일이잖아요. 이식을 해놨으면, 계속 이런 메케니컬 스트레스를 잘 줬으면, 얘가 20년 동안 뭔가가 턴오버 레이시 돼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떡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살살 움직여 봅시다 했더니 그날 무릎이 조금 구부러진 거야. 억울하대요, 20년이. 저는 그분 보러 가요. 그분 오래 계실 거라 그랬으니까 요양병원에 목요일마다 그분 어떻게 좋아질까 그거 설레면서 가려고 해요. 내일 모레 또 갑니다.
누구 올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근데 지금 뭐 창원, 제주도, 전주 난리 났죠?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우리 하태공 원장님 말씀 질문이 아니라 다들 자기 얘기하기 바빠. 하태공 원장님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 마무리 짓게요. 뭐 질문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경험에서 다 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근막이나 뭐 인테로셉션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그 현상들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막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수업 듣거나 뭐 하나 이렇게 새롭게 배우면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게, 예, 편협하게 이게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근막이라는 것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근방 연구가 최근 한번 2, 30년 전부터 근방 연구가 이런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이쪽 계통에서 많이 되면서 이제 근방 연구가 그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뇌과학이나 뭐 신경과학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털끝만치도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어, 찾아보시면 될 거야. 그 내면의 눈이 트일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교류를 하면 어, 이 공명 현상이 우리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의식적인 공명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더 큰 해안이 트여지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오늘 이것으로 우리 다 통한 것 네, 같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교수님. 지금 아, 아직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질문, 오늘 말고 내일 아침에 질문 올리셔도 돼요. 근데 또 업무에 지장 있으실까봐 걱정돼서 내일 이후에는 나가실지 모르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 뭔가 느낌이랄지, 오늘의 느낌, 그러면 한 번 더 해주실지도 모르잖아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